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가 유괴된 지 43일 만에 한강변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요구에 따라서 부모들은 돈을 입금시켰었습니다. 임정환 기자가 여보세요. 91년 서울 압구정동 구정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9살 이형호. 형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형호는 혼자 남아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형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정을 앞둔 밤 11시 30분 애타게 형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내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까지 카폰 달린 차와 현금 7천만 원을 준비해 대기하라. 형호가 사라진 그날 걸려온 범인의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범인의 두 번째 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은 이틀 뒤인 1월 31일. 돈을 갖고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 뒤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차 뒤에 누가 타요? 자꾸 보시면은 아, 그냥 잠적해 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가 돈을 인수할 때까지. 의심을 하면서도 경찰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충무로 대한극장 앞. 지금 만나기로 한 장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대한극장 반대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요. 예, 치킨집 있다고 그러세요. 예. 글로 들어가게 전해 주십시오. 역시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좀도둑이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고 유괴범으로 착각한 경찰이 그 뒤를 쫓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연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다시 거? 잡아떼실 겁니까?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밤새 걸려온 협박 전화는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걸려온 전화만 모두 16차례. 철저하게 약속 장소 근처의 공중 전화만을 이용하면서도 통화 시간은 4분을 넘지 않은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연락이 없던 범인에게서 유괴 7일째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부터 범인은 전화와 함께 메모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찾아서 확인해보면 다음 장소를 지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유괴 8일째 범인은 메모에 남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시켰지만 역시 은행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받기 위한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되자 범인은 상당히 격해져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여보세요.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저희 도를 지나시면은 바로 보면은 서울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교를 지나 다시 양화대교 쪽으로 갈 것을 지시한 메모. 다리 아래를 지나 가로등 아래 놓인 메모엔 바로 옆에 있는 철제 상자 위에 돈을 놓아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들만 잠복한 사이 배전반 위에 놓여있던 비닐봉투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형호의 집으로 성난 범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를 희롱하느냐, 이거 쓰레기를 갖다 놓고 돈을 놨다고 하느냐. 범인은 유괴 22일째인 2월 19일 돈이 다급했는지 상업은행 상계 지점에 나타나 현금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계좌는 동결돼 있었고 은행 직원이 당황하는 사이 범인은 황급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이 범인이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가 유괴된 지 43일 만에 한강변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요구에 따라서 부모들은 돈을 입금시켰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서울 잠실운동장역 88 올림픽 도로변 하수관에서 9살 형호 군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군은 손과 발이 묶이고 쪼그린 자세로 하수구 입구 쪽을 등진 채 눈과 입은 노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군 사체가 부패돼 있어 유괴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인 수는 40여 차례 협박 전화가 음성 분석 결과 동일 인물 음성으로 판명돼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사체 부검 결과 이 군이 일주일 전쯤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반은 아직 가슴 부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건조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런 현상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한 일주일 전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용의자로 이 군의 친척인 31살 이모 씨를 연행해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용의자 이모 씨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이군 부모가 놔둔 가짜 돈가방을 싣고 달아났던 빨간색 프라이드가 어제 오후 이군의 사체가 발견됐던 곳 근처를 맴돌다 갔다는 제보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찰 수사는 이군이 실종된 지 56일이 지나고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는 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56일 동안 수사한 결과 뚜렷한 단서로서 알고 있는 것은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과 범인과 29살 이모 씨가 성문이 같다는 점, 그리고 범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이군을 데리고 잠실 근처에 자주 나타났었다는 것뿐입니다. 지난 1월에 유괴돼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의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은 발생 10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의 제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범인이야말로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고 또 MBC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도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는 200여 건. 이 많은 제보들 가운데 정말 범인을 잡을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섭니다. 더 이상 극악 무도할 수 없는 이 비정한 범죄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유괴 살해범은 기어코 검거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굴 없는 범인의 협박 전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